북한이 지난주 금요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한 이후에 미국이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중국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계속 이렇게 도발하는 데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미국 정부 주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이 정말로 미국 정부가 무게를 실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 하는 전망이 나오자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We initiated a sustained and continued intensified campaign on what I like to call peaceful pressure, because the options available to us, I think, as all of you well understand, are limited. There is no future where North Korea holds nuclear weapons or the ability to deliver those nuclear weapons to anyone in the region, much less to the homeland. We have reaffirmed our position towards North Korea, that what we are doing, we do not seek a regime change. We do not seek the collapse of the regime. We do not seek an accelerate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We do not seek an excuse to send our military north of the 38th parallel. And we're trying to convey to the North Koreans, we are not your enemy, we're not your threat, but you are presenting an unacceptable threat to us, and we have to respond. And we hope that at some point they will begin to understand that, and that we would like to sit and have a dialogue with them.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전제가 깔려 있긴 하네요. 출연자분들과 함께 자세히 미국 정부가 왜 이런 얘기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문학평론가 박철아 교수, SBS의 김영환, 이기성 논설위원, 이렇게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환 논설위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김영환 기자,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굳이 대화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이제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는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해서 미국의 이제 기존 그 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특히 대북 강경론, 정권 교체론을 의식해서 좀 대화에 방점을 둬서 얘기했는데요. 한번 좀 전에 우리 나간 것을 한 요약을 해보면은 북한의 정권 교체 그리고 체제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강조했고요. 미국은 북한의 적이 아니다.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앉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틸러슨 장관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그런 내용과도 상당히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지금 미국 뉴욕타임스가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그런 그 내용을 또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내용이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허세를 그만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위협에 대한 접근법은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리인, 그러니까 중국을 말하는데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접, 그것도 매우 빨리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허세를 그만두고 협상의 토대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다른 고위 인사를 평양에 파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은 지난 2000년에 클린턴 행정부 때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상당히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런 협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계속 어떤 허세를 부리고 압박만 하지 말고 틸러슨 국무장관을 북한에 보내서 빨리 대화를 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얘기를 또 치렀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도 타임스 하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로 이렇게 신뢰하는 언론 같지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제 좀 궤를 달리하고 있는 거죠.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언론인데 거기에서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미국의 상당수의 어떤 리버럴한 언론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상당히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또 견지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직접 해결해라, 중국에 의존하지 말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사설인지 기사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브리핑룸 찾아서 외신 기자들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한국 특파원들도 많이 가 있는 브리핑룸에 국무장관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그만큼 어떤 면에서 좀 다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제 대북 강경론이 있고 협상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완전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의 입장이 서로 논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제는 너무 강경한 쪽으로 이렇게 또 치우치니까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 온건론자, 대화론자인 틸러슨 장관이 좀 직접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화론자로 볼 수 있다는 게 김영환 기자의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의 진짜 속내가 무언지는 저희로서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다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북한이 정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전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전언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린지 그레이엄이라고 미 공화당 중진 의원이에요. 상원 의원인데 꽤 무게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미 NBC 방송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얘기인데요. 한번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북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있다. 만일 북한을 막을 전쟁이 있다면 저쪽, 즉 한반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에서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모든 얘기를 하라고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더 좀 심한 얘기가 또 내용이 나옵니다. 수천 명이 사망한다면 그건 저쪽, 즉 한반도에서 있을 것이고 여기는 아닐 거라고 트럼프가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김영환 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화성 14형 미사일이 미국 시카고까지 이제 커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미국 내에서는 이제 온건파보다는 강경파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발언이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양측 모두 다 그동안에 이제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미국의 그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데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좀 더 그런 강경과 온건의 그런 입장들이 조절돼 나가겠죠. 워싱턴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워싱턴 특파원들이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이 질문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이죠. 수천 명이 숨진다면 그건 한반도일 것이고 미국 본토는 아닐 거라고 트럼프가 나에게 말했다. 정말로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파원들이 확인해서 기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언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은연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빌어서 얘기한 건지 이건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박철하 교수님,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뭐 이른바 뭐 미국에서 무슨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 선에 우리 한반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6.25 발발 전에 미 장관이 에치슨이 라인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직접적으로 보호해야 할 구역 안에 한반도가 있지 않다. 그래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이제 오판을 하도록 만든 그 발언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히 좀 이렇게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은 물론 독립 하고 이렇게 국가로 안정화되는 과정이 지난 다음에는 본토에서 한 번도 외국과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본토에서 전쟁하는 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럴 때 전쟁터로서 한반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역사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청일전쟁도 일러전쟁도 다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점을 대단히 중요한 발언으로 알고 정치인들께서 그 지혜를 모아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국내에서 상당한 어떤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치 지도자들이 그 위기를 돌파하는 물론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쟁을 벌이는 일이거든요. 특히 미국처럼 이렇게 애국주의가 승한 나라에서는 미국이 사실 전쟁을 하지 않은 시기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너무 엄청난 비극이어서 사실은 상상하기가 싫지 않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죠. 네, 그렇지만 냉정하게 그 현실을 이해하고 정치란 최악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 최악의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쨌든 뭐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까지 최대한의 지혜를 몰아서 전쟁이라는 비극이 다시 한반도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철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외교부 문재인 정부가 이번 북한에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잘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얘기했던 저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열병식에 이어서 어제 있었던 건군 90주년 기념식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의 군사 굴기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맞서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我们要不忘初心，继续前进，坚定不移，走中国特色强军之路，把强军事业不断推向前进。中国人民珍爱和平，我们绝不搞侵略扩张，但我们有战胜一切侵略的信心。我们绝不允许任何人、任何组织、任何政党在任何时候以任何形式把任何一块中国领土从中国分裂出去。 지금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 중에 말이죠. 중국 영토 가운데 한 덩어리라도 분열시키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혹시 북한도 중국 영토로 생각해서 이런 얘기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는 게 대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예. 왜냐하면 대만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또 이렇게 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양안 문제에 대해서 타이완 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후진타오 주석하고 시진핑 주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후진타오 주석 때까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 세계에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았던 그런 주석이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일단 G2로서 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누구 눈치를 보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그레시브하게 좀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함의는 아마 북한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그 북한 일부 영토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연설을 하면서 항미 원조 전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게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돕는다, 북한을 돕는다, 6.25 전쟁에 대한 중국의 명칭인데 그런 것을 옛날에 함부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제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적인 시각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정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조금 전에 항미 원조 이야기 했습니다. 6.25 전쟁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 부분 언급한 얘기가 있는데 항미 원조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英雄的人民军队积极投身社会主义革命和建设，全面履行保卫祖国、保卫人民和平劳动的职能，胜利进行抗美援朝战争和多次边境自卫作战。 박철하 교수님, 항미 원조 이 이야기를 굳이 왜 언급을 했을까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역사에서 그게 상당히 기념할 만한 전쟁이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게 국내용 발언으로 봤습니다. 중국 국내용 발언이요? 국내용 발언. 중국은 뭐 근자에 자주 전쟁을 치른 나라는 아닌데 크게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초에 인도와의 국경 전쟁이 있었습니다. 인도와의 국경 전쟁은 실질적으로 승리한 전쟁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 전쟁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인력 손실과 많은 부담, 그래서 말하면 중국 대륙을 통일한 점령한 이후에 발전되는데 엄청난 장애를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은 우리는 위대한 국가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되니까 사실은 딱히 승리하지 않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발언을 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G2로서 커지긴 했지만 아직도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미국 앞에 서면 중국이 조금 움츠러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 때 그 시진핑이 미국 가서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국민과 군대를 향해서는 우리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저희로서는 도발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국제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